자, 오늘은 이게 도시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공간 불평등이 불균형하게 우리나라가 좀 되게 됐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도 배워야 하는 게 이 단원입니다. 자, 요 시에서는 대표적인 달동네였대요. 근데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을 부분 수리 개조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수복 재개발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뉴타운 개발 사업 다 부셔서 새로 개발하면 이거는 철거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럼 철거 재개발은 활용 안 하겠죠. 기존의 건물. 원주민 재정착률 거의 없습니다. 고층화는 있겠죠. 높다. 자, 그럼 얘는 낮고 얘는 낮고 얘는 높다. 자, 그럼 나에 해당하는 게 여기라면 자, 얘가 높은 걸 찾아보면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고층화 정도는 건물의 고층화는 높으니까 여기죠. 하지만 둘 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답은 3번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좀 기억하시고 근데 어차피 이런 문제 나오면 풀긴 풀어요.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20문제 풀려면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1차부터 4차까지의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3차와 4차는 우리가 지방으로 분산도 하고 환경 중심으로 하는 국토계획이거든요. 근데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한다. 요거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는다. 자, 그리고 고속국도와 항만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 요거는 맞겠죠. 왜? 여기서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거점을 중심으로 무조건 개발하자예요. 근데 2차로 가면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서울과 부산의 성장을 좀 막아보자라는 얘기가 2차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3차부터 이제 지방 분산형으로 완전히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게 3차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 자, 지방의 주요 도시와 배후 지역을 포함한 지역 생활권을 형성한다. 이 답번이죠. 맞습니다. 여기부터. 그래서 니은 디귿은 답이 되겠네요. 근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이 이후입니다. 한참 이후. 그래서 여기는 맞지 않겠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또 이걸 하나를 풀어낸 것 같아요. 자, 역시 기본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서울시의 도시 계획을 얘기하는데 기업, 도시의 여러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배치하기 위한 계획 정확하죠. 답은 맞습니다. 자, 을은 니은의 원인으로라 그랬어. 인구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교외화와 신도시 개발이 있다. 이거 아니죠. 인구가 급증한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급증했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요거를 찾아야겠지. 그래서 틀렸다. 디귿을 위해 인구 및 기반과 포화시설을 대비해서 교통시설을 정비한다. 맞겠죠. 맞습니다. 자, 리을에는 질적 성장, 미음에는 양적 성장. 자, 볼게요. 질 대신에 양을 추구한다. 그것도 3차에 안 맞죠. 틀립니다. 자, 그렇다면 갑과 병 2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고층 건물을 세우는데 전면 철거 재개발. 얘는 부분만 개조, 우리는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럼 얘는 수복, 얘는 철거.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그럼 얘는 을을 물어보고 있어요. 을. 요겁니다. 수복 재개발은 어떤가? 재정착률은 높겠죠. 상주 인구 증가율은 낮겠죠. 평균 층수도 낮습니다. 그럼 낮고 높다. 답은 A를 선택하면 1번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합니다. 그럼 무조건 1차예요. 1차 재개발. 지방 분산형으로 국토 골격 형성. 그럼 이거는 3차입니다. 자, 그럼 찾아봅시다. 나는 가보다 먼저 시행됐다. 당연히 안 되죠. 3차가 D인데 이거는 X. 자, 디귿을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아니죠. 경부고속도로죠. 자, 틀렸습니다. 자, 리을의 사례로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다. 리을은 신산업이 남동 임해는 아니죠. 과거 산업이죠. 자, 기억은 니은보다 1차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한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기억보다 의사결정의 주민 참여도가 높지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간다. 높다. 자, 3번까지 무난합니다. 여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서비스 사업체 수, 여기는 총 인구. 자, 인구로 지역 내 총생산을 나눠주면 여기가 인구고요. 지역 내 총생산은 총인구 요거죠. 요거를 나눠주면 얼마나 그 돈이 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 불평등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표가 지금 있는 거예요. 1인당 지역 내 생산은 수도권이 2018년도에 영남권보다 많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맞는데 왠지 한번 볼게요. 지금 수도권에는 총 인구가 요만큼이고요. 자, 지워볼게요. 자, 2018년으로 가면 여기입니다. 자, 지역 내 총 인구는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소득은.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영남으로 가보면 여기와 여기 지역 내 총생산이 좀 더 적죠. 그래서 많다는 정답이 됩니다. 근데 비수도권 내 지역 내에서 총생산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그랬는데 총생산 볼게요. 지역 내 총생산 이거거든요. 이거. 자, 얘 증가했습니다. 충청권. 영남권은 감소했습니다. 이미 틀렸네요. 호남권은 감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유지됐네요. 그러면 틀렸죠. 두 시기 모두 영남권과 호남권의 인구 밀도가 높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인구 밀도. 인구 밀도란 면적을 총 인구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영남권과 호남권이라 했으니까 호남권은 요게 면적, 그 다음에 인구가 요겁니다. 요 정도 격차.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죠. 근데 영남권은 어때요? 여기분의 요거니까 격차가 작죠. 여기도 격차가 작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같은 면적 안에 인구가 많이 산다는 거죠. 비중이 많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4번까지 우린 자, 이제 4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자, 우린 실전 문제인데 실전 문제 역시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풀면 이거는 구분할 수 있는 게 밑에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서울, 경기, 울산, 전남입니다. 그럼 당연히 총 면적이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차이 나면 이 CD는 도예요, 도. AB는 광역시인 거죠. 근데 여기 나옵니다. 비도시 지역이 제로예요, 제로.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 그럼 얘는 당연히 울산이죠. 그럼 밑에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느냐라고 보면 자, 여기 나옵니다. 총 면적이 비도시 면적의 총 면적의 이 비도시 면적의 비율이 요 정도, 7천 정도. 근데 전남으로 가면 10배가 가까이 차이 나죠. 비도시 지역이. 그러면 당연히 D는 전남.
여기는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요 정도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부산의 사하구의 머머동에 갔더니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달동네가 있답니다. 근데 바꾸려니까 어떻게 했냐 볼 때 그림을 그려놓고 했다. 수복 재개발이네요. 근데 밑에는 그러나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지역이 관광지가 되면서 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부동산이 오르면서 쫓겨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쫓겨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수복 재개발 맞습니다. 니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 코스 그럼 더 괴롭히는 거죠. 디귿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맞습니다. 이게 도시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이게 내몰리게 된다는 거는 재개발 사태에 내몰리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양한 프랜차이저 점포 유치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나다가 나옵니다. 자, 가는 뭐냐? 서울과 부산의 양대 도시를 억제 관리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억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2차예요. 1차 때 풀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억제 관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첨단 산업 유치는 우리 3차입니다, 지금. 그리고 무작정인 투자,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1차입니다. 자, 그럼 가는 성장 거점 개발 1차죠. 이거 아닙니다. 나 경부초 아니죠. 나도. 다는 지방 분산 이건 1차는 뻗어나가는 건데요. X. 다는 나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했다. 맞죠? 이거죠. 다는 1차인데 1차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경부고속도로부터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밀고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강하게 작용했죠. 그리고 요거수는 우리가 1차부터니까 다가 먼저, 가가 먼저, 나가 먼저 이런 식으로 작성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우리가 자, 요 문제는 도표를 얼마나 빨리 해석할 수 있느냐가 능력이라고 봐요.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겁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지역이랑 수도권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도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해 오염이 되는 걸 밀어낸 거예요. 어디로 밀어낸 거예요? 발전소로 밀어냈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어디로 밀어낸 거예요? 오히려 이쪽은 깨끗한 동네인데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광역시는 전력 자급률이 100% 미만이다라 했는데 인천이 아니에요. 인천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 잘 찾아보면 금방 찾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다. 이것도 아닙니다. 쓰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나 부산인데 생산하는 지역은 오히려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불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등을.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 전력 생산량도 가장 많다. 요거는 맞습니다. 실제 보면 여기는 충남, 여기 강원도, 여기 지역이 생산량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생산량이 많은 지역들이 오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남도 그렇고 소비보다 더 생산이 많죠. 이런 것들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로 인한 환경 불평등, 이걸 지금 설명하려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아닌데 여기서 나는 환경의 오염을 겪고 너에게 준다라는 게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불평등에 대한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능 문제들을 못 다뤘어요.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뭘 하면서.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다듬어 가길 바랍니다.